블록체인 비즈니스 전문 방송 불세. 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마케팅 전문가 홍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토큰 이코노미 아키텍트 경력 박사 이입니다. 네, 박사님. 저희가 탈중앙화 특집. 재밌습니다. 예. 탈중앙화 특집으로 지금 탈중앙화의 초기의 그 어원,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이게 블록체인까지 흘러오게 되었느냐. 그리고 재밌죠, 그래도 논리 전개가. 네, 그 흘러온 블록체인 기반의 결국은 비트코인으로 구체화되었는데, 구체화됐죠. 비트코인에서 제네시스 블록이 보여준 첫 번째 종이 집회 같은 느낌. 이게 바로 이 코딩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거기서 챈슬러가 등장했다. 챈슬러가 등장했다까지 왔는데. 자, 오늘 이어서도 말씀을 나눠보시죠. 계속 이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제네시스 블록의 챈슬러, on brink, on second bailout for banks. 은혜를 위한 두 번째 구제금융이 왜 두 번째까지 돈을 퍼주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새로운 비트코인을 만들었다. 이런 하늘날. 자, 그 다음 이어서 말씀을 하는데. 보면 그 얘기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게 챈슬러라는 그 단어 자체가 총리 수상으로 이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구제금융 돈 찍어내고 이런 거는 싫다라는 강한 의지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사토시 나카모토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다. 그러면서 그 탈중앙화 얘기를 하면 지미속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비트코인 수절 저희가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로 또 한번 소개해드렸죠. 우리 송형. 지미속께서 근데 비트코인이 지금까지 나온 암호화폐 중에서 가장 완벽하게 탈중앙화된 화폐라고 보는 게 거의 뭐 대부분의 합의된 내용이고 그게 어떻게 보면 수학적으로 기술적으로 증명도 거의 완벽하다. 지미송이 그 비트코인의 탈중앙화를 얘기하면서 딱 몇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이더리움이나 다른 알트코인처럼 파운더가 없다. 그러니까 파운더가 있어야지 뭐 중앙화된 거나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신의 한 수라고 불리는 게 사토시 나카모토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그 말이 아니거든요. 나카모토 사토시가 한 위대한 중 하나는 그가 살아있다는 겁니다. 맞아요. 이게 정답이에요. 누구도 사토시가 누군지 모른다. 그래서 완벽히 분산화된 시스템이고 그래서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 특정 지점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파운더가 없다라는 측면. 두 번째는 중앙화된 조직에 의해서 화폐는 쉽게 규칙을 바꿀 수 있는데 파운더가 없으니까 규칙을 못 바꿔. 바꾸기 어려워. 이게 단점이기도 하지만 탈중앙 관점에서 보면 엄청난 장점이라는 거죠. 비탈릭은 바꿀 수 있거든. 세 번째는 ICO를 안 했어. ICO도 중앙화된 조직에 의해서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져서 완벽한 탈중앙화를 이룰 수 있는데 사실 ICO 하는 행위 자체가 탈중앙화랑 위배되는 행위죠. 어느 정도 좀. 위배되는 행위라는 거죠. 그리고 넷째는 비트코인은 완벽히 탈중앙화돼 있는 한 번도 해킹된 적이 없다. 해킹도 안 됐다. 탈중앙화가 극도로 많이 돼 있기 때문에 해킹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가야 된다, 암호화폐가. 이렇게 칭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비트코인만 얘기하면 안 되니까 이제 그 비탈릭 얘기도 들어봐야 되거든요. 비탈릭은 은근슬쩍 깝니다. 은근슬쩍 어떻게 까느냐? 탈중앙화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크립토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이면서도 잘못 해석되고 있다. 남이 싫으면 논의가 경쟁적으로 진행될 때 남이 주장하는 게 싫고 비트코인에서 계속 이더리움 공개하고 이럴 때는 하나의 프로토콜이나 프로토콜 확장 시 내가 뭐 이렇게 프로토콜을 이더리움이 확장하고 막 그럴 때 반대 진영으로 무조건 중앙화 가지고 문제를 삼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거 중앙화 가지고 자꾸 문제 삼지 마. 짜증나. 그러면서 이더리움 진영은 좀 탈중앙화에 대해서 자기네 공격받는 것에 대해서 우회적으로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썼어요. The meaning of decentralization에 비탈릭이 직접 미디엄에 올렸어요. 그리고 저희가 사실 할 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더리움 정도만 돼도 굉장히 디센트럴라이즈 되어 있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고 보는 게 왜냐면 저희가 그래서 몇 번 소개해드렸었는데 비탈릭 부테린 같은 경우에 저는 계속 그렇게 표현했는데 이상적 이상주의자 그 다음에 덴라리 뭐 이런 사람이 비즈니스적 이상주의자 그래서 비즈니스적 관점에서 보면 최소한 이오스나 뭐 아이콘 이 정도 돼서 디포스 형태를 띠고 있거나 이 일정 사람들이 서버를 관리하는 거를 위임했을 때 그게 이제 안정적인 비즈니스적 속도를 내는 건데 사실 이더리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POW라고 비탈릭은 본인 입장에서 철학을 되게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계속 공격받으니까 지미송 같은 애가 야 너도 아니야 이렇게 공격을 하니까 그러니까 가장 많이 쓰면서도 너네가 해석을 잘하고 있는 거야 라고 이렇게 단어를 가지고 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탈중앙화된 이제 조직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탈중앙화된 조직 들어가는 거죠. 탈중앙화된 조직 관련해서 블록체인 허브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비트코인에 대해서
여기 뭐 이제 영어도 있지만 해석이 비트코인 블록체인의 프로토콜은 네. 전통적인 중앙기술 그 기관이나 법률에 구애받지 않고 국가 경계를 넘어 서로를 알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서로 조종해가지고 코디네이션해서 합의를 이끌어내게 만든다. 이게 대단한 거예요. 이게 사실 엄청난 그동안은 거거든요. 서로 알지 못하면 일단은 만날 수도 없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알지 못한다는 게 그 다음에 딱 신뢰하지, 그러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신뢰하지 못했고, 그래서 그들 간에 뭔가 협의를 이뤄내거나 뭔가를 같이 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하다고 생각했었죠. 근데 그거를 합의를 이끌게 된다는 건 어마어마한 사실 부가가치가 있는 거죠. 그걸 이끌어내는데 가장 큰 영향을 준 논문이 레슬리 램버트의 비잔틴 장군 프로블럼 논문이 여기 또 우리 비잔틴 장군이 나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게 엄청난 영향을 줬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9페이지짜리 논문에도 비잔틴 장군 논문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근데 또 최근에 나온 것도 여기 보시면 82년도예요. 80년이니까 이미 20년 전, 30년 전부터 기술적 토대와 이론적인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다만 그거를 구현해내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어디에 쓸지를 몰랐던 거죠. 사람들이 그걸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으로 만들어내고 실제 인지적으로 인식하고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던 거고, 그 시간이 걸린 게 그 개념이 어려워서라기보다는 그동안 해왔던 국가의 행태나 여러 가지 것들, 그다음에 주주자본주의로 대표되는 것들이 점점 어떻게 보면 허점을 드러내고 안 좋은 점들을 드러내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좀 더 이런 부분에 이제 집중하도록 만든 거죠. 그런 기술들이 쭉 이게 있어 왔는데 그걸 알아보는 한 명의 천재에 의해서 제대로 된 그 제품이나 서비스가 나온 거죠. 그게 사토시 나카모토인 거죠. 그래서 이런 논문들이나 뭐 저기 해시값 이런 관련된 논문들, 그다음에 뭐 그런 논문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제 비트코인 논문을 발표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비장신 장군의 문제들을 이제 그 비트코인이 와서 이제 그 현실화되었고요.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병렬로 작동하여 자급 증명 방식으로 블록체인을 생성하여 시스템이 비잔티 오류를 극복하고 시스템 상태에 일관된 전체 그 블록을 내용을 다 볼 수 있도록 한다라고 이 위키피디아에 대해서 그 비잔틴 폴트 톨러런스라는 그런 항목으로 조회를 하다 보면 비트코인이 이런 걸 다 풀어냈다. 비잔틴 장군의 문제들을. 왜냐면 비잔틴 장군 뭐 여러 얘기를 하잖아요. 뭐 그 로마 제국이 세력하면서 동로마 제국, 서로마 제국 그 나누면서 그 비잔틴 제국에서 공격을 해야 되는데 장군들이 배신자도 막 있고 막 그래서 메신저를 보내가지고 합의를 이끌어내서 공격할 때 과연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했는데 실제 그걸 적용해가지고 증명한 거는 비트코인이 처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일단은 비탈릭으로 넘어가기 전까지 그거까지 저도 그래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느냐를 생각해 보면 사실 이 오류를 우리가 완전히 극복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왜 중요한 거냐, 계속 말씀드리지만 결국 블록체인 혹은 블록체인의 가장 근간이었던 비트코인의 실험, 비트코인에서 우리가 신뢰성을 확보하는 거에 있어서 핵심은 기술적으로 수학적으로 이게 증명되었다, 그리고 그게 실생활에서 우리가 작용했을 때도 문제가 없다라는 게 중요한 건데, 그건 왜 중요한 거냐면 결국 이게 금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금융에서는 그 100만 분의 1, 1000만 분의 1, 1억 분의 1이라도 오류라는 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한 건으로 인하여 모든 것들을 완전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그게 어려운 숙제였고 문제였는데, 서로 신뢰받지 못한 사이에 강력한 중앙 어떤 집중화된 은행 전산 시스템이나 어떤 검증 시스템을 가지고 막대한 돈을 모아서 만들어서 그동안 신뢰를 만들어줬던 그렇게 풀어왔던 거죠. 그래서 반드시 중앙집중 서버가 있고 그 원장 장부 같은 게 있어서 이걸 통해서면 야 이게 맞는 거야, 이거 넌 틀린 거고 넌 맞는 거야 라고 해줬는데, 아까 위에서 이제 그 흐름을 박사님께서 말씀해주셨듯이 전혀 관계없던 사람이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어떤 것을 해낼 수 있다. 그리고 근데 그게 금융에 관련된 거여서 뭐 돈을 보내거나 받거나 하는 문제까지도 모두 풀 수 있어야 된다라는 굉장히 어려운 숙제였던 부분인데, 그걸 이제 기술적으로 증명해내는 게 나왔다는 거고, 거기에 이제 사상적 철학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가 혹은 주주자본주의로 대표되는 이 사회적 현상들이
여러 가지 불만을 나타내게 하고 예외적인 상황에서 안타까움을 갖게 하고 도대체 이 부의 배분이나 이런 것들이 과연 논리적이고 합당한가에 대해서 아주 궁극적 근원적 의심을 갖게 된 거죠. 특히 이제 국가가 그런 부분들을 강력하게 가지고 있다라고 했지만 가지고 있는 만큼 또 효율적으로 진행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발견되면서 그 다음 스텝으로 어떻게 가느냐의 문제인데 결국 그런 것들이 사회적 의미에서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블록체인 기반의 탈중앙화가 블록체인에 적용되면서 비트코인이 그 사례로 나타낸 이런 좋은 케이스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